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1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입장이 나오면서 당초 기대했던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일축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죠. 자, 그리고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FDA 임상시험 지침 개정안 공개 이 관련되는 이슈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이 1월 달에 이제 한국 시장 자체가 주요국에서 가장 지금 최하위권이었기 때문에 가장 강했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1월 FOMC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결과가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나스닥하고 이제 다우지수가 좀 빠졌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부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그 이슈가 이제 반영이 되었다는 분위기에서 이제 반등세 흐름들이 장중에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조기금리 인하 우태, 요게 이제 1월 초에 12월 달 FOMC 의사록 공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유독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AI라든지 온디바이스 반도체 요쪽 빼고 대부분 좀 약세를 좀 보이면서 지수도 빠졌고, 최근에는 테마 형태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게, 외국인들이 금융주 매수를 최근에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2월 달에 이 금융당국에서 발표 예정인 이 PBR 이제 공시뿐만 아니라 그 관련주들이 오늘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그 다음에 지주사, 자동차, 요런 업종들의 어떤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일단 코스피 중심으로 일단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제 이번 주 모멘텀이 결국은 이제 FOMC인데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다. 한 40% 정도가 이제 패드와치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결국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HLB는 아침에 갭다운도 했던 부분인데, 그 뒤에 이제 쇼츠키즈 가격권에서 계속 이제 잘 버티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생명과학이라든지 테라피틱스 제약 쪽에서는 이제 양전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 3월 금리 인하를 이제 일축하면서 미국 증시는 이제 급락을 좀 했던 상황인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1월달 수출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코스피 쪽으로 중심으로 이제 상승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이 2차 전지 쪽에서도 지금 계속 급락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좀 양전 흐름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관들이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HLB도 아침에는 한 5%, 그 다음에 생명과학도 이제 한 5% 좀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반등 흐름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분위기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기사들 보게 되면 특별한 기사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인공지능 관련된 기사인 것 같아요. 요 김준영 기자가 쓰는, 이분은 계속 이제 인공지능으로 텍스트는 똑같은데 제목만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단기 가열 종목 지정도 있고, 이제 2월 달에 BW 관련된 행사 물량 관련되는 걸로 시간에 좀 빠졌고, 아침에 갭다운해서 지금 다시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공식 블로그가 있다는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기획스토리라든지 그룹사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일주일 단위, 2주 단위로 해가지고 관심 뉴스들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 스토리로 FDA 임상시험의 지침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HLB 간암 신약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요걸 이제 좀 다뤘던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은 많은 주주분들이 궁금해할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질문은 이렇습니다. 퀘스천은 FDA가 향후의 임상시험입니다. 그러니까 FDA가 항상 고정적인 게 아니라, FDA가 이제 설립됐던 것들도 예전에 약은 부작용 이런 것보다 약효만 있으면 막 썼는데, 요게 이제
50년대, 60년대에 이제 그 탈로마이드인가요? 이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 약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되는데 뭐 FDA도 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약효만 있으면 안 되고 부작용도 없고 약효가 좋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이미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하고 이제 이미 끝난 부분하고는 좀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FDA가 향후 임상시험에서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약효 차이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인종 국가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제 인종에서 임상을 한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에서 하면 안 맞다라고 하는 게 뭐 중국에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인정해서 미국 쪽에 이제 뭐 받아들이려면 미국은 인종이 여러 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막 같은 경우에 이제 3상 임상의 디자인을 할 때 본래는 이제 보통 한 20% 이상 정도를 이 백인 쪽 관련되는 부분은 뭐 공고가 됐습니다만 이게 뭐 20%는 안 되고 18% 정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도 막 기사를 보게 되면 야 20%가 안 돼서 여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키 오피니언 리더 특히 이제 마이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이제 간암 발생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거기에 데이터가 보편적인 어떤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1월 달에 언클라이브에서도 얘기할 정도로 이 부분들이 크게 지금은 문제가 삼지 않는데 지금 FDA가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서 약효 차이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향후에 만약에 이제 임상을 하게 되면 임상 디자인에서 이제 뭐 결국 간암을 만약에 허가받는다라고 하면 기타 이제 뭐 폐암이라든지 뭐 대장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여러 이제 적응증 관련해서 이제 3상을 글로벌을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FDA와 미국 보건부가 FDA 규제 의료 제품에 대해서 임상시험 및 연구에서 인종, 민족 데이터 수집 초안을 발간했다. 이게 계속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중국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뭐 가교 임상 같은 거 하는데 FDA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규정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새로 이제 초안을 발간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해당 신규 지침 초안에 따르면 신약 개발 기업들은 임상 시험 계획, 그러니까 IND를 처음에 FDA가 넣을 때 이런 어떤 이제 관련 적응증에 대해서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DA에다가 넣으려고 하면 이런 이제 그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제시해서 이 부분이 만족해야 IND를 승인해줘야 이제 임상 1상도 들어가고 뭐 2상도 들어가고 3상도 들어간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는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서 약물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사람마다도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약물이 효과가 있는데 나한테는 약물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DNA에 따라서 다르고 크게 보면 인종, 민족, 뭐 남녀, 연령, 그 다음에 몸 상태, 다양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약효 중심의 어떤 이제 규제가 아니라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FDA가 엄격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맞는 게 나한테도 맞을 거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을 고려한 새로운 어떤 이제 규제 정책 중에 하나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신약 개발 기업은 앞으로 인종간 차이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좀 더 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임상 과정에서 연구나 이런 것들을 더 하기 위해서 이제 AI를 많이 뭐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AI가 들어가면서 이제 시간이나 비용을 10분의 1 뭐 이렇게 많이 단축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이제 임상이 끝난 간암 관련된 리보생과 캄네리주마브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4월 29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시행되는 시기는 이걸 뭐 과거로 이제 소급해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리고 구체적인 디테일은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제 향후에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부분 이걸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IND를 넣을 때 상황이니까 이미 IND를 넣어가지고 임상이 진행하고 이런 것들은 영향이 없을 거고요. 만약에 임상이 종료됐던 거는 임상 3상을 끝나면 임상 4상이 있죠. 이게 시판 이후에 이제 서베일리언스 관련되는 부분에 뭐 그 부분에 뭐 영향이 FDA에서 나중에 이제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진행된 임상 관련되는 부분과 초기 디자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해당 개정안은 시행 후 개시되는 임상에 적용되는 거죠. 법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이미 이제 시간과 돈을 들였던 임상이니까. 그래서 리보세렌 캄레주만 용법은 아시아, 비아시아, 미국, 피로, 유럽, 아시아 13국에서 임상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인종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했는데 미국계 쪽이 한 18%다. 그래서 지역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이제 약효가 입증되었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암 분야 후속 임상을 진행할 때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임상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제 오히려 그 간암 쪽에 들어왔을 때 간암 인구가 뭐 아시아권이 많으니까 아시아 포함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요 부분을 IND 할 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오히려 지금 승인을 받는 HLB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뭐냐면 후속 주자들의 어떤 이제 그 일종의 진입장벽이 돼버린 형태니까요. 나머지 암 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공유합니다만 간암 쪽에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드렸습니다.